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도 셀트리온 그룹주가 무시무시한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분되고 또 아주 기분 좋은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또 신규 진입을 하셨거나 하시려고 좀 뭐랄까요, 상황을 좀 파악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계속 앞으로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 한번 눌려가는 건지, 뭐 조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렇게 계속 가면 결국 조정이 크게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되면서, 또 항체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마음은 조급해지고, 한번 눌리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기가 어려운, 들어갈 자리를 잘 주지 않는 그런 희한한 구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그룹주만 지금 잘 가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상황, 이 내년도 여름까지 보는 분들도 있던데, 이 어, 지금 증시로 쏟아져 들어오는 각종 지금은 외국인이 증시를 이끌고 있습니다만, 외국인과 또 개인들과 이 쏟아져 들어오는 자금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도 내년 봄이나 여름 정도 갔을 때는 어, 지금의 구간도 한참 아득한 과거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시장 전체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까지는 랠리가 이어질 거라는 거죠, 시장 전체가. 그렇다면 그런 뭐 여러 가지 지표들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만 놓고 봤을 때, 그럼 셀트리온 그룹주가 항체 치료제를 뭐 12월이든 1월이든 시판을 하게 되면,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그야말로 어 돈을 긁어 모으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경제를 살리는 어떤 백신과 더불어서 오늘 또 화이자의 긴급 사용 승인 소식이 이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백신과 치료제가 지금 이 코로나로 어떤 완전히 뒤바뀌었던 그 세상을 조금씩 코로나 이전의 세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인 건데,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했던 그 세상으로 한 발씩 인류를 이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그렇게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이 기업들이 뭐 미국에 있고 어디 선진국에 있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상 보아왔던 일인데, 그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이 상당히 뭐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진짜 여러모로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셀트리온 그룹에다가 우리는 주식을 사고 투자를 하고 하는 투자자의 뭐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의 정말 작은 몫을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 진짜 그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아 내가 이렇게 인류를 위한 어떤 일을 하는구나. 무슨 보일러 광고 보면은 뭐 무슨 컨덴싱인가 뭐 그런 광고 보면서 제가 저거 광고 되게 잘 만들었다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그런 느낌으로 셀트리온 그룹에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이 상당히 그 기분을 좋게 만드는, 뭐 나쁜 짓 해갖고 돈을 벌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그 치료제를 만들고 진짜 무슨 아주 거대한, 아주 큰 꿈을 그리는 그런 그 기업에 이제, 아 내가 이렇게
어떤 보탬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요즘에는 진짜 뭐 주가 자체가 올라서도 기분이 좋지만 그런 어, 아주 그 주가 외적인 부분에서도 사람을 이렇게 투자자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백신 얘기도 이제 오늘 뭐 나왔고 또 셀트리온 얘기도 직접 또 있었는데요. 또 이제 좀 여러 가지 소개를 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75종목이 오르고 353종목이 떨어져서 1.58% 올랐습니다. 어제 2600포인트를 회복했는데 어느새 27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뭐 여름에 3000포인트 간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전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가 끝없이 올라갈 때 이때 좀 일찌감치 이렇게 좋은 모멘텀을 가진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미리 해놓은 사람들은 얼마나 든든하고 조마조마한 지금 마음 없이 시장 자체를 굉장히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불과 우리가 한 달쯤 전만 하더라도 제 채널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웠었죠. 근데 그때 뭐 한 달까지 갈 것도 없이 한 뭐 열흘 전, 2주 전, 뭐 지난주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느낌이 다르죠. 뭐 한 달 전, 두 달 전에 하신 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대체로 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것,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지점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코스닥도 지금 오늘 보면은 736종목이 오르고 546종목이 빠졌는데 0.9% 한 1%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외국인 무섭습니다. 오늘 코스피 외국인이 혼자 샀고요.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기관은 도대체 이런 상승장에서 왜 자꾸 파는 건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기관에 이 돈을 맡기고 싶은 생각이 거의 저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코스피는 어제 미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 등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상승했죠. 뭐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앞쪽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뭐 S&P, 다우존스, 나스닥, 또 필반도체, 독일, 프랑스 다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원화 강세 및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등으로 전기 전자주 중심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다. 오늘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하게 삼성전자부터 진짜 많이 올랐죠.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의 영향으로 반도체 중심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코멘트가 달려 있네요. 오늘 시총 상위주 보면요. 삼성전자 2.5% 이제 7만원. 와, 삼성전자 진짜 무섭게 하죠. 6만원 돌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죠. 삼성전자가 지수를 거의 견인하다시피 하니까. SK 하이닉스 오늘 8.46% 급등을 했고요. LG화학 3.96%, 삼성전자 우선주 2.08% 올라서요. 지금 시총 상위주 중에 삼바 하나 빼고 셀트리온까지 많이 다 올랐고요. 셀트리온이 또 오늘 네이버를 제치고 시총 6위로 올라섰습니다. 46조 8,442억 원으로 이제 한 2,800억 원 정도 차이로 네이버를 앞질렀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너무 잘 가다 보니까요. 셀트리온 삼형제의 시총이 74조 원 정도 됩니다. 73조 원인가 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오늘 8%나 올랐음에도 79조 원이거든요. 이런 상태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가면 지금 그 시총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60조 원 언저리에서 시가총액이 SK 하이닉스하고 좀 비슷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이닉스도 지금 거의 80조 원 가까이 올라갔고 셀트리온 그룹주도 75조 원 가까이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합병까지 가면은 거의 뭐 진짜 하이닉스를 거의 뭐 완벽하게 제칠 거라고 저는 보고 야 무서운 게 삼성전자가 414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이 시총이요.
야, 진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3.49, 5.78 둘이 뭐 양시장을 이 코스닥 시장 자체를 이끌었고요. HLB가 4.61% 오르면서 알테오젠과 시젠을 동시에 제치고 시총 3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시젠은 시총 4위로 내려앉았고 알테오젠이 시총 5위로 하나 내려왔는 두 단계 내려왔군요. 아, 하나 내려왔죠. 근데 그 시제는 지금 백신 개발하고 이런 뉴스가 나오면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죠. 오늘 승인이 나왔다고 이제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시제는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알티오젠이 하나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코스피 의약품은 신풍제약과 신풍제약 우선주가 오늘 급등 23%대 18%대 급등했고, 제일약품도 마찬가지 7.65%.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5.3%까지 이렇게 올라갔고, 경보제약이 좀 단기과열 종목 지정까지 될 정도로 최근에 급등이 나오더니 오늘 4.68%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하락 종목은 오리엔트바이오 4.4, 일동홀딩스 3.5, 일동제약 3.3. 역시 시장이 좋았다는 거를 하락폭이 크지 않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코스닥 제약 올리패스 10.23% 올랐고, 신일제약 8.4, 나이백 8.1% 올랐고요. 제약이 5.78%, 코스닥에서 코스닥 제약 종목 중에 7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하락 종목 보면 옵티팜이 10.96, 바이오니아 4.07, 경동제약 4.03, TNL 4.00. 주로 이제 오늘 아무래도 백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진단 키트주들이 좀 많이 나쁜 상황을 보여줬고요. 오늘 영국에서 파이자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딱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중국 제약사가 백신을 개발해서 자국 승인을 받았지만 자국 외에선 승인받은 사례가 없었죠.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가 개발한 백신 사용 승인이 세계 최초로 파이자가, 아무래도 세계에서 제일 큰 제약사죠. 파이자가 뭐 자존심을 지켰다고 할까요? 어쨌든 그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나긴 일어날 겁니다. 이 백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환자는 1,000만 명대이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걸리지 않은 우리 인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백신의 주 고객이 될 거니까, 백신의 시장이 치료제의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더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래서 우리도 백신을 좀 개발하려고 여러 업체들이 뛰어들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좀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백신 개발에서 파이자나 뭐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글로벌 탑 제약사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 상황에 우리 백신 기업들이 지금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백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쭉 나오면 우리 기업들이 나중에 뭐 내후년 내년 내후년 몇 년 뒤 개발을 해봤자 시장을 이미 선점한 그 업체들에 의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백신은 좀 힘들고요. 제가 볼 땐 좀 힘들다고 보고요. 대신에 치료제는 역시 치료제도 뭐 비슷하겠지만, 우리 그 셀트리온이 항체 치료제를 만들고 녹십자가 혈장 치료제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이 2달 만에 코로나 임상 치료제 임상 2상을 매듭 지었는데, 종근당이나 또 크리스탈 지노믹스 등등 다른 기업들은 아직도 국내에서 한 명도 모집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해외 임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그런 거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벌써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제 해외에서 임상을 같이 하는 것이 신의 한 수가 나중에 될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 실제로 이제 어 그러니까 피험자를 찾아내고 그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 자체도 뭐 유리하지만, 그 해당 국가의 이제 해당 국가를 거점으로 해서 판매처를 확대하는데도 상당히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셀트리온의 전략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지금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의 사례로 봤을 때 셀트리온이 워낙 이제 잘했다, 그런 대응을. 그리고 정부가 또
뒷받침을 어느 정도 셀트리온 쪽으로 해준 것도 좀 있었겠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랑 합작해서 만든 아키젠 바이오텍이 사업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오늘 무슨 소식이 나왔냐면 아키젠이 그동안에 이제 리툭산 그죠? 지금 그 셀트리온이 트룩시마로 이제 개발해서 그 지금 주요 진짜 매출을 아주 1등 공신으로 삼고 있는 그 트룩시마에 원래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에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직도 이제 뭐 개발이 되지 않은 데다가 셀트리온이 워낙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 삼바가 아스트라제네카랑 이걸 만들어봤자 경쟁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 개발을 중단했다 이런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삼바도 잘한 거고요. 또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뭐 어쨌든 잠재적인 경쟁업체 뭐 경쟁이 될지 모르겠으나 경쟁업체 하나 어, 떨궜으니까 나쁘진 않은 소식. 어쨌든 이 오리지널 이제 의약품의 이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어내는 것도 정말 타이밍도 타이밍이고 이 기술도 좋아야 되고 셀트리온은 진짜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재미있다기보다 뭐 기분 좋은 소식인데 납세 대상을 받았어요. 셀트리온이 삼성물산, 포스코, LG유플러스, 셀트리온, CJ제일제당, 이마트, 신세계 등등 해서 쭉 이제 나왔고 또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AP위성, BC월드제약, 코아스 이렇게 받았다고. 그래서 뭐 돈 잘 벌고 세금 잘 내고 뭐 좋죠. 여러 가지로 세금 관련해서 문제 일으킨 적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약사들 해외 매출 분석한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오늘 순위가 셀트리온이 1위죠. 지금 그러니까 올해 2020년 9개월 동안의 해외 수출 제약 이제 제품들 해외 수출을 보면 조 단위로 셀트리온이 지금 1조 1636억 원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95%가 늘었습니다. 매출 비중 중에 해외 판매분이 86.2%, 지난해 동기에 79.9%였으니까 더 늘렸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죠? 근데 지금 일단 셀트리온의 지금 이제 분석 그 실적으로 이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코스피의 이제 매출 대 증감률, 그러니까 증가율을 보면 파미셀이 145%, 동성제약이 112%, 삼바가 100%, 셀트리온이 95% 이렇게 늘었는데요. 일동제약 82%까지 다 투자할 만한 회사들인 거죠. 셀트리온 우리 좋은 거 알았지만 나머지 다른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셀트리온이 5,674억 원이 늘었다라고 돼 있으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366억 원,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헝가리 법인이 또 300억 원, 그럼 합치면 5,666억 원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가져온 매출이라는 것. 그래서 뒷부분에 지금 코스닥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빠져 있어요. 그쵸? 코오롱생명과학이 870억 원, 메디톡스가 789억 원, 휴젤이 615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빠져 있습니다. 이 지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여기에 올라와 있는 그래서 증감률상 마이너스가 아닌 마이너스인 데가 몇 개 있죠. 메디톡스, 에스티팜, 휴메딕스 이런 데 빼고 뭐 바이넥스라든가 휴온스라든가 동국제약이라든가 코오롱생명과학이라든가 이런 데는 투자할 만하다고 봅니다. 코스피도 역시 마찬가지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코스닥도 증가율을 보면 바이넥스가 356% 독보적이죠. 그리고 화일약품이 90.3%, 엔지캠 생명과학이 48.9, BC월드제약 46.2, 휴온스 36.5. 얘네들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환율 보면 제가 어제 환율의 중요성, 외국인의 그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이 환율 보면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늘 드리는데 환율도 계속 공고 나오니까 고시가 나오니까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1100원 80전까지 떨어졌어요. 한꺼번에 5원 40전이 빠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11월 19일 날 11원 80전이 오른 거 말고는 하락폭은 제일 컸습니다. 그죠? 그리고
52주 최저가 1100원 20전인데 60전 차이로 1원도 차이 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세게 들어올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종목들에 기존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들을 찾으면 그 종목들에 더 많이 들어올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은 0.43% 1,500원이 빠진 34만 5,500원의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84% 1,100원이 빠진 12만 9,300원의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13만원을 오늘 내줬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요. 그리고 제약은 1.95% 4,000원이 빠진 20만 1,000원의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급등과 오늘 또 급등에 따른 그런 부담 어떤 매물이 시간의 거래에서 나왔고 내일 시초가에서는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장중에 또 가격이 이렇게 약세를 유지할지 또 막판에 끌고 올라갈지는 또 지켜봐야 되고 특히나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좋았던 그런 종목 위주로 내일도 잘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일 못 가더라도 그대로 그 가격대는 이제 또 하루 지나서는 싸다고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레에는 또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그 이제 모멘텀이 살아있고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을 보면요. 셀트리온은 외국인이 다시 매수를 이틀 매도하더니 54,000주 매수가 딱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관은 매도를 좀 늘렸습니다. 43,000주. 개인이 11,000주를 매도했고 그래서 0.87% 34만 7천원까지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 상승세를 어떤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조금 누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셀트리온의 지금 주가가 시원시원하게 가지 못하는 이유는 기관이 지금 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헬스케어는 기관이 안 샀는데요. 매도를 했는데요. 지난 이틀간에 22만 주, 21만 주 매도하던 것을 6만 9천 주 매도하니까 오늘 외국인은 더 18만 주 더 늘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아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말씀드린 대로 됐는데 외국인은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기관이 사거나 또는 매도세를 줄이면 주가가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좀 초반부터 좀 좋지 않았다가 장 막판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외국인이 18만 2천 주를 샀고 기관이 매도를 거의 3분의 3분의 2 이상을 줄였죠. 어제보다. 그래서 연기금도 뭐 10만 주 넘게 계속 팔다가 2만 2천 주까지 이제 매도를 줄였습니다. 뭐냐 하면 기관 투자자도 이제 더 이상 좀 매도 물량을 내기가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외국인은 이런 거 전혀 이러거나 저러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더 세게 들어옵니다. 더 늘려버렸잖아요. 어제 그 16만 주보다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들어오면 환율만 가지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인데 치료제 모멘텀도 있지요. 또 주가 자체도 헬스케어가 그동안에 또 많이 못 갔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숨에 이렇게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의 매수가 완전히 뭐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래량이 지난 11월 25일 날 2,300만 주가 나온 이후에 400만 주대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다 거의 400만 주대, 600만 주대, 1000만 주대 계속 어마어마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그리고 어제 제가 그 제목에서부터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 35, 헬스케어 13, 제약 20, 오늘 헬스케어하고 제약이 먼저 갔죠. 사실은 21도 뚫고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는데 제약이 좀 세게 올라갔고 헬스케어가 13을 좀 나중에 돌파를 했고
셀트리온이 34만 7천 원에 딱 멈추면서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그 주가의 흐름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그런 주가 양상인 것 같고요. 제약은 오늘 개인이 혼자 매수했죠. 기관이 19,000주 팔고 외국인이 4,000주를 팔았는데 개인만 샀습니다. 근데 5.78% 올랐어요. 내일은 약간 좀 오늘보다는 좀 더 그 못 갈 거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눌릴 거다.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만 원 언저리 정도에서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 11월 17일 이후에 야 정말 무섭죠. 12일 연속으로 좀 올랐습니다. 거의 뭐 얼마 뭐 한 40, 한 50% 정도 올랐나 봐요. 40 몇 퍼센트 올랐는데 정말 무섭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그 내일 정도 눌리더라도 가던 길 계속 간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일봉을 보면 이렇게만 셀트리온만 보면 좀 굉장히 좋죠. 아주 뭐 오름세가 완만하게 살짝 높아졌다가 며칠 조정받다가 다시 또 높아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5일선과의 이격이 거의 없이 5일선에 착 붙어갖고 올라가주는 그런 모양. 그리고 오늘은 6일 전에 이제 급등했던 그 장대 양봉이 빠지면서 5일선이 약간 완만해졌죠. 그래서 내일은 또 이 음봉이 빠지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평선도 지금 5일선, 11선, 21선이 정배열로 놓였고 61선이 상승으로 돌아선 이후에 이제 약간 그 기울기를 좀 더 급하게 바꾸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5분봉인데요. 5분봉을 보면 셀트리온은 위아래가 계속 흔들리다가 어떤 방향성을 잡지 못하다가 오전 오후 12시 무렵부터 조금 바뀌는 듯 하더니 또 한 2시까지 쭉 이어지다가 횡보가 이어지다가 2시 이후에 2시부터 치고 올라가서 오늘의 이 자리를 3,000원 상승을 만들었다. 이게 왜 그러냐? 좀 보시면 그 기관은 뭐 내내 팔았지만 기관의 매도가 오전보다 오후가 확연히 줄었고 그리고 외국인은 오후 들어서 샀죠. 그래서 이런 모양 때문에 조금씩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1월 중순 이후부터 셀트리온보다는 확실히 그 오름폭이 더 크죠. 지금 5일선하고 이격이 굉장히 벌어져서 주가의 상승이 지금 완만해져야 되는데 더뎌져야 되는데 오늘 밑꼬리를 달고 강하게 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죠? 위에 오늘 최고치가 13만 400원 종가 아닙니까? 내일 더 갑니다. 굉장히 이제 아주 강하게 지금 움직이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요. 주가 계속 더 갑니다. 오늘 5분봉 보면 무섭습니다. 최저치가 9시 10분 장 초반에 흘러내린 것 거기서 최저치를 찍고요. 그 다음에 그냥 계속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오름세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막 올라간 것 같지만 12시 넘어서부터 12시에 한번 촥 치고 올라갔다가 한번 쭉 빠졌다가 다시 1시 반 무렵부터 한 2시 무렵부터 또 치고 올라가잖아요. 자, 얘네들 왜 그랬을까요? 자, 외국인 보세요. 오전에 엄청 팔았다가 살짝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11시, 1시, 2시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삽니다. 자, 외국인이 사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기관이 오전에 이제 팔았던 그 물량보다 오후 들어서는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계속 사는데 기관 물량이 줄었다? 그럼 누가 팔았을까요? 개인이 오후 들어서 팔면서 그 개인의 물량을 외국인이 잡아간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거고요.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오늘 뭐 시간외가 어떻든 간에 내일 주가는 더 갈 것 같습니다. 자, 제약 볼까요? 제약도 진짜 무섭게 치고 올라갔는데 제약은 그래도 이격도를 다 줄이고 5일선이 급하게 올라오면서 어제 밑고 아래 꼬리에서 닿았죠. 그리고 오늘 더 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격도가 다시 발생을 했는데 이 제약의 모양도 보면요. 더 올라갈 겁니다. 이 지금 상황에서 이게 좀 꺾일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제약은
오늘 오히려 기관이 좀 매도가 좀 셌고, 외국인도 물론 뭐 계속 오전에 덜고 그 다음에 오후에 사지 않았죠. 다 개인 매수가 들어왔던 겁니다. 자, 오늘 그 개인 투자자들 곧버스에 물린 물량이 5억 주라고 하는 그런 컬럼이 하나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지금 4월에서 7월까지 제일 많이 샀는데, 그때 3억 한 4천만 주의 개인 투자자 2조 1천억 원대가 올라갔고, 또 8월에서 10월까지 잠시 곧버스를 매도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 11월 이후에 다시 매수가 크게 늘면서 거의 뭐 한 2억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5억 주가, 그러니까 이 상승장에 빠지는 것에 베팅을 한 것도 모자라서 곱하기 2죠. 인버스에 곱하기 2죠. 야, 개인 투자자들 손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세 상승과 하락을 반대로 이제 예상을 하면서 투자금은 또 두 배로 쏟아져 들어가게 만드는 이 곧버스. 지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금 뭐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상승장이 이어질 텐데 상당히 크게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 곧버스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리고 또 개인들이 공매도에 활용할 수 있는 그 대여 주식 규모를 이제 좀 많이 확대하기로 1조 4천억 원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대차 시장 규모가 67조 원 정도지만 그 중에 이 대주 시장이 230억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의 50배 이상 확대를 한다는 건데, 뭐 개인들이 그래도 결국에 공매도를 해봤자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내 계좌를 가지고 공매도를 할 수는 없는 그런 뭐 시장의 교란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뭐 그렇다는데, 증권사를 통한 대주 방식으로만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 역시 어떤 키를 이제 준 그런 상태, 증권사가 키를 여전히 쥐고 있는 뭐 그런 상태라고 보고요. 공매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진짜 강력한 천문학적인 벌금 이런 게 수반이 돼서 아주 시도조차 못하게 만들기 전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골탕 먹고 열받는 그 어떤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해소가 되려면 진짜 징벌적 어떤 배상금 같은 게 나와줘야만 된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은 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만, 그러나 이 불법적이고 좀 야비한 진짜 그런 공매도가 판을 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하게 되면 결국은 골탕 먹는 건 개인들이 계속 골탕을 먹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쪽으로도 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뭐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기회 같기도 하고 해서 소개해 드리는데, 금값이 4개월 만에 한 20%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막 얼어붙을 때는 금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백신이나 코로나나 다 이제 저 치료제나 이런 게 다 개발 앞두고 있고, 앞으로 경제가 좀 좋아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생기면서 미리 빠지는 겁니다. 금값이. 그래가지고 지금 그램당 그 가격이 8월 7일에 78,440원에서 11월 30일에 63,07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20% 정도 하락을 한 거죠. 이참에 어디 선물할 때 있으면 금 선물을 좀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내일은 그 시장이 내일 수능 시험일이어서 1시간 수년합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3시 반이 아니라 10시부터 4시 반까지 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시간외도 오후에
3시 반에 끝나고 그 3시 40분부터 4시까지 종가 매매, 그리고 단일가 시간의 매매가 4시부터 6시까지 있었다면, 내일은 그게 1시간씩 다 연장이 되고, 특히 시간외 단일가 내일은 1시간만,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만 열립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외 거래 매일 알려드리는 것이 4시부터 6시까지 이제 그걸 지켜보고 연락 알려드리는 건데, 내일은 5시부터 6시까지만 하니까 1시간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시장 자체가 개장이 10시, 그리고 폐장이 4시 반이라는 것,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셀트리온 그룹주 갈 때 겁내지 말자. 일단은 지금 제가 이번 주 초반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은 승부를 걸 때다라고 뭐 며칠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 좀 엊그제 제가 어디 댓글에다가 깡다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 그러니까 좀 쫄지 말자. 그러니까 겁먹지 말자. 겁먹을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그래봤자 수익금 조금 떨어지겠죠. 뭐 더 갖고 가면 다 회복될 거고요. 제가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평선을 보면서 매도하는 그런 방식을 좀 염두에 두고, 여차하면 이평선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오늘도 상승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이평선이 계속 올라갈 때는 놔두자. 그리고 이평선이 꺾일 때, 그래서 5일선 밑으로 한번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그때 팔지는 말자. 뭐 그때 파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그때부터 또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직은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5일선이 빠져도 11선에 닿지 않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5일선이 빠진 이후에 11선까지도 터치하면 그때는 이 모멘텀이 약해진 거다. 그래서 더 빠질 수 있다. 그런 걸 감안하고 11선에서 만약에 11선을 뚫고 나오면, 내려오면 그때는 좀 일부 매도하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21선까지 갔을 때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매도를 좀 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21선까지 가면 안 되는 모멘텀입니다. 그렇다면 치료제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굉장히 많이 미뤄지거나. 그러니까 21선까지 밀릴 리는 없다. 그러니까 21선까지 밀리면 조금 팔자, 이런 말씀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평선, 지금 오히려 이평선 5일선과의 이격이 막 벌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는 5일선에 닿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당분간은. 그래서 5일선에 닿고 좀 내려가더라도 버티자. 그러면은 반등할 가능성이 더 크다. 혹시 반등을 하지 않고 내려가게 되면 혹시 모르니까 11선 뚫고 내려가면 그때는 일부 덜자. 이런 정도가 어떨까 싶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 생각에 뭐 동의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만의 그 매도 어떤 타이밍을, 기준을 좀 잡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렇게 시장 상황이 좋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흔들리지 않고 지금 뭐 진짜 무적이잖아요.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앞서서 걱정하지 말자. 뭘 걱정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지 말자. 그냥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반응하자. 내가 대응하고 그럼 된다. 미리 예상하지 말자.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굉장히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